프로함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양태훈이고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할 김프로입니다. 네, 김진현입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자동차 보험의 개정 약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고 부담금에 대한 내용과 군복무 의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지, 그 다음에 예전엔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했는데 혹반으로 통일에 적용하는 부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혹시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 가능합니다. 가해자 이런 사고를 냈을 때. 단 이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을 본인이 납부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서 먼저 선처리는 해주고 구상을 하게 됩니다만, 이 사고 부담금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을 조금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음주 도주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에 가해자가 이런 사고를 유발했을 때 사고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개정된 내용, 자동차 보험 지금 개정 약관은 올 1월 1일 계약분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2022년 7월 28일 그 계약자, 예. 갱신하신 분이나 신규 계약자, 네. 그때서부터 책임 개시가 시작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고일이 기준이 아니고 7월 28일 사고일 기준이 아닌 그 가해 차량이 7월 28일 계약된 차량의 사고가 났을 때부터 해서 이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사고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의무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강조보험인데, 네. 쉽게 얘기해서 책임보험 대인 1을 얘기하고, 네.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 책임이 자기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인 2 종합보험일 때는 이제 대인 네. 1억, 대물 5천 합산해서 1억 5천까지 자기 부담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보험 종합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책임보험에는 예전과 달리 책임보험 한도까지 다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보험.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 네. 그럼 책임보험인 경우에 부상 후이장의 사망인 경우에는 지금 한도가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최고 한도 1억 5천. 네. 부상인 경우에는 지금 1급부터 14까지 해서 1급이 3천만 원, 부터 해서 14가 50만 원 이렇게 나눠져 네. 있죠. 그러니까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 1급인 3천만 원까지, 물론 이제 급수에 따라서 이제 그 책임보험 한도가 정해져 차등으로 돼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장애도 마찬가지로 최고 한도 1급이 1억 5천인데 14인 경우에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서 한도액이 1억 5천이 최고 한다는 얘기죠. 사망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부분은 그렇지만은 종합보험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초과되는 손해를 종합보험 넘어가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는 최고 한도 대인이 1억, 대물 5천만 원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물론 선납부를 하고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선처리를 하고 난 뒤에 가해자한테 자기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상 청구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 약관에서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지금 자기 부담금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이번에 개정 약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약 약물 운전인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됩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마약 예. 약물에 대한 그 자기 부담금이 없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그런 그 마약 약물이 운전에 의해서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강하게 좀 네. 법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자기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에 이것도 상당히 이번에 개정 약관으로 상당히 보험금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군복무 면제자인 경우에 그대로 호판 개수를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군복무 기간 뭐 18개월, 20개월 군복무 기간을 일시수익에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이제 개정 약관으로 바뀌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 요인이 됐는데 이번에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바뀌었나요? 지금 현재 실무는 이제 만 19세 이후부터 네. 일시 수입이 이제 사실 65세까지 예. 가동기간이 65세를 볼 때 네네. 그게 토실령 노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군복무 기간 약 2년 6개월 뭐 3년 정도 이렇게 공제한 이후에 네네. 가동기간까지 네. 이렇게 손익을 산정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 군복무 면제자든 네. 군복무 중위 상태라도 네. 토실령 노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취지는 군복무 대상자들이 군복무 면제자와는 달리 차별적인 어떤 형평에 어긋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데 대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군복무 의무자라 해서 왜 군복무 면제자인 경우에는 그대로 다 일시수익을 다 적용하는데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공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별적 불이익을 좀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보험금 상승 요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에 약관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지금 상실 수익액, 사망이나 장애인 경우에 상실 수익액 계산 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라이프리치 계산 방식에서 후원식으로 전부 통일돼 버렸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상실 수익이라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소속에서는 이제 일시 수입, 네네. 일시 수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은 동등한 표현인데, 네네. 보험 약관상에는 이제 상실 수익을 이제 계산할 때는 라이벌리츠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복리식 방식을 선정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소속에서 법원 소속은 이제 후보만 방식을 해가지고 달리 방식을 해가지고 네. 이 행가 계산할 때는 좀 이 달리 방식이 좀 이렇게 금액적으로 손해배상 쪽으로 좀 금액이 향상되거든요. 네네. 차익이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을 뒤늦게나마 이 네. 보험 약관을 좀 약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기존에 사실은 이 라이프리치 호프만식 적용 때문에 사실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난 사례들이 많았었죠. 실제 네. 법원에서는 호프만식을 적용하는데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라이프리치를 적용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개수 차이에서 발생되는 손해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 컸죠. 참고로 중간이자 공제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상실 수익액을 사고일로부터 해서 예를 들어 65세까지에 대한 일시수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인 이 일시수익이라는 것을 말 그 자체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손해를 합의나 또는 판결 시 한목에 계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소득을 받는다면은 지금 30세라고 했을 때 31세, 32세 매년 해서 그 원금에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원금이 65세까지 이자가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지금 시점에서 한목에 받기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를 빼고 지금 계산해 준다는 것이 이제 라이프리치와 호프만식에 있는 중간이자 공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호프만식은 이 원금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만 공제를 해서 지급을 하는 데 비해서 라이프리치는 복리 방식으로 해서 원금의 이자, 1년 같은 연 5%, 그 원금의 연 5% 이자인 100 같으면 105% 되겠죠. 105%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또 다시 또 공제, 그 105%를 공제하다 보니까 달리 공제보다는 복리 공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공제되는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송 시에는 호판식 적용하는 데 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리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불리하다. 이런 내용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 약관에서 허프만식으로 통일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분들, 특히 장애나 사망사고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율이 늘어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개정보험 약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 약관은 올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올 7월 28일 계약분부터입니다. 사고일이 아니고 그 차량이 가입된 계약 시점이 7월 28일 이후 계약 시점부터 사고 부담금을 적용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 전문 채널 유넨TV의 프로와 함께를 시청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